부르봉황조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패권 장악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파리와 지중해 해안 도시를 단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최상의 내륙 운송 시스템을 갖춘다. 루이 14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해외 영토를 식민지로 둔다. 하지만 전쟁 경비를 오로지 혹독한 세수와 높은 이율의 외채에 의존한 루이 14세는 무모한 패권 도전으로 경제적 손상을 초래한다. 지방 귀족들과 관리들의 부패까지 겹치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 게다가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한 위근호들에 대해 차별적 과세와 종교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2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1685년 칼뱅파 신교도들이 산업기술과 자금을 챙겨 나가자 프랑스 경제는 큰 타격을 입는다. 루이 15세는 대서양 무역을 통해 원시 자본을 쌓지만 귀금속의 부족으로 통화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새로운 동전의 주조량도 제한을 받는다. 경제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지자 루이 15세의 섭정, 오를레앙공 팔리프 2세는 존로를 금융 책임자에 앉힌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로는 국가가 모든 금융을 책임지는 독점적 중앙, 은행과 국가회사의 설립을 주장한 인물이다. 존로는 1716년 프랑스 최초의 민간은행 방크 제너럴을 설립하여 정부의 어음과 정부가 인정하는 은행권의 총 4분의 3을 관할한다.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를 개발하기 위해 1717년 서방 회사를 설립한 존로는 미시시피강 유역과 북아메리카에서의 무역과 관련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루이지애나 지역은 프랑스인 탐험가 로베르 드라살이 1682년 소유권을 주장하며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 루이지애나로 명명한 바 있다.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중국 회사 등을 통합한 존로는 1719년 서방 회사를 미시시피 회사로 재편하여 모든 해상의 상업적 권리를 갖는다. 존 로는 일종의 지폐처럼 유통되는 미시시피 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발행한다. 루이지애나의 경제적 가치를 과장하여 투자를 계속 끌어모으자 투기의 흐름이 최고조에 다다른다. 500리브르의 주식 가격이 1720년 전반기에 무려 1만 8천 리브르까지 치솟으며 투기 광풍을 일으킨다. 하지만 과대평가된 주식은 경기 과열이 식자 1720년 여름 거품이 꺼진다. 시가총액의 97%까지 하락하며 금융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존로는 해임되고 프랑스에서 쫓겨난다. 종이화폐의 발행과 주식시장의 과열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 한 존로의 개혁은 금융사기로 드러난다. 존로가 주도한 중앙은행과 미시시피 회사의 실험적 운영이 버블로 끝나면서 은행권 신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다. 도박을 하며 해외를 떠돌던 존로는 가난 속에 폐렴을 앓다 1729년 사망한다. 프랑스에서 은행과 주식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투자로 부를 쌓으려는 사업가적 열망도 사라진다. 상당한 신분과 부수입이 따르는 공무원을 갈망함에 따라 프랑스 경제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규제 강화에 함몰된다.